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유로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정례 금융통화 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25%로 넉 달째 동결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현재 수준 또는 그보다 낮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난해 12월 예상했던 것보다 유로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유로존이 디플레이션으로 일본과 동일한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도 일본과 유로존은 다르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영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5%로 동결시켰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에 소폭만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외교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상승 출발했던 유럽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이 기대했던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자 상승폭이 둔해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19% 올랐고 프랑스 카크 40 지수는 0.59% 상승했으며 독일 증시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재로 S&P 500만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우크라이나 우려가 재부각되자 상승폭은 종가상 크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61.71포인트 0.4% 오른 16,421.89에서 거래를 마쳤고 스탠다드앤포스 500지수는 3.2포인트 0.2% 상승한 1,877.03의 장을 마쳐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5.85포인트 0.1% 내린 4,352.13에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3개월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 3천 건으로 전주 대비 2만 6천 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 33만 6천 건을 밑도는 결과였습니다. 변동성이 작아 추세를 반영한다는 4주 평균 청구 건수는 33만 6,500건으로 역시 2천 건 줄었습니다. 이로써 7일 발표되는 2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커졌습니다. 미국의 공장 주문은 그러나 2달 연속 감소해 제조업 활동이 최근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월 공장 주문이 전달보다 0.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 0.6%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3년 이상 사용하는 내구재 수준은 1% 줄었고 비내구재 주문은 0.4% 감소했습니다.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 반발하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의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공화국을 러시아에 귀속시키기로 결의하고 이달 16일 이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의회도 크림 공화국의 귀속 결정이 나오면 이들 받아들이는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추가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3월 통화정책회의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그러나 말만큼 행동에 나서진 못한 모습이네요. 아닌 게 아니라 지난 12월에 예상했던 유로존 경기보다 지금 훨씬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번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시킨 배경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부양책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증시는 실망하면서 밀리진 않았지만 상승폭이 크게 줄어 강보합세 정도로 끝났습니다. 유럽도 방향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과가 있다면 고용지표가 좋아서 S&P 500에 1870포인트에 안착하며 또 한 번 사상 최고 종가를 썼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주간으로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째 가장 적은 개선세를 보이면서 하루 뒤에 나올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인 것 같아요. 뉴욕 증시도 사실 오를 수 있었는데 보합권이긴 하지만요. 상승폭이 줄면서 방향성까지 엇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제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쪽의 성향이 상당히 강한 크림 자치공화국이 러시아에 귀속되길 원한다면서 오늘 16일 이에 대해 찬반 투표까지 붙이겠다고 날짜를 확정한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걱정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는데요. 남아있는 고용지표 결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 두 가지가 남은 이번 한 주의 후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80 박스권을 크게 뚫지 못하는 우리 장도 오늘 전형적인 금요일장 조용한 장이 펼쳐질 것 같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청성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 신청한 대표님 만나볼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만인의 우리 청군인연이 에리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회표 여러분, 그리고 펀드매니저로 외국 증권사 펀드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증권사에서 악정고타는 우리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성촌놈 신청환입니다. 네, 대표님 사실 진짜 제 꿈에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확실히 1970선에서는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팔자 하셨던 네이버가 놀랍게도 88만 원까지 찍다가 결국에 종가상 2%가량 반락해서 시총 5위로 재복귀를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코스닥이 아닐까요? 결국에는 5일째 오르면서 540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음 주면 동시만기가 시작됩니다. 주간 전략까지 이번 주 마무리를 위해서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글쎄요, 코스닥을 너무 일찍 받았는지 그런데 뭐 저는 변함없습니다. 코스닥 지금 여러분의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코스닥을 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절대적으로 코스닥을 제가 이제 코스닥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이제 대형주거든요. 대형주인데 뭐 대형주 갖고 있는 분은 그렇지만 저는 코스닥에 대해서 크게 이제 절대 좋게 보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은 제가 여러분의 자산에 최대 20% 이하에서 대형주 설레마하라. 이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일찍 판 거 어떻습니까? 일찍 파는 거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아침에 동시다발로 5개증권의 그 증권방송을 다 틀어놓거든요. 어제 이제 네이버 사야 된다고 우리 서울경제TV 내 뒤에 나온 사람들도 주구장창 떠들더라고요. 100만 원 갖다 떠들었는데 한 방에 이렇게 속된 말로 5만 원 맞아버리면은 회복하기가 조금 힘들죠. 힘든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워낙 방송에서 떠들기 때문에 이 끝종 제가 이제 팔작했던 부분이 80만 원 이상이다 했는데 저 실제로 이제 제가 말하는 날 82만 원대였는데 아직까지 뭐 제가 팔락하는 것보다는 높습니다만 저는 네이버가 80만 이상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올랐는 거는 선물 때문에 올랐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이버 80만 이상은 조금 비싸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양에서 음으로 흐르는 이런 부분은 크게 이제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증시 뭐 혼조죠. 혼조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어제가 굉장히 힘든 날이었죠. 어제가 여러분 분봉 보시면은 그 종가 올렸지만 하루 점들 움직임이 선물로 보면 하루에 80만 원밖에 안 움직이는 엄청나게 안 움직이는 그런 주가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선물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만큼 안 움직일 때가 없었다. 어제도 종합주가 지수가 너무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저도 깜놀했는데 그만큼 지금 주가의 변동성을 에너지를 마그마가 터지기 전에 더 충동력 충전하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조금 한번 저는 시자입니다. 주구장창 시자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고가 전고가를 갱신해가지고 종가로 끝날 때 그 자리가 이제 1980입니다. 80짜리 이상에서 종가가 끝날 때 그때 이제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거 있지만 여러분 이제 DMI 차트를 봤는데 DMI 차트가 주가가 이렇게 떴는데도 30을 돌파하지 않고 또 팔자는 세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 팔자는 세력이 가장 문제거든요. 팔자는 세력이 가장 문제인데 이 팔자는 세력 자체가 지금 엄청 강합니다. 강하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기회만 있으면 팔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예 포기해가지고 시바르로 내려가 버려야 되는데 안 내려간다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발목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주가가 여차하면 매도 나오려고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이제 상승, 특히 이제 1950 이후의 상승은 의미가 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고 네이버 주가거든요. 거기에 하루 자동차 쭉 올라오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쉬어가는 자리, 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매수 타임은 21편 가까이,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동평균이 수렴, 복합적으로 수렴되어 있으면 주가가 언제든지 한쪽으로 응집한다 합니다. 그래서 수렴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보통 수렴되면 주식을 사라. 그런 부분이 있지만 주가가 바닥에서 수렴될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 부분이겠죠. 바닥에서 수렴인데 매수 부분인데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해가 특히 이제 이 중가, 고가는 당연히 매도지만 중가에서 상승, 수렴은 하방과 상방을 다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방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눌림목을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또 저시황하고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현금화에 줄여가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보시면은 구름 변곡이 나왔어요. 이 변곡이 조금 이제 어쨌든 검은 구름에서 붉은 구름 됐습니다. 붉은 구름 됐는데 붉은 구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기다려야 돼요. 예, 추가적인 상승이 한참 기다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은 이제 전환선 또 상승이 끝이 났고요. 당연히 뭐 기준선 또 상승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기준선 제가 볼 때는 한 3, 4일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3, 4일 정도는 주가가 굉장히 타이트한 박스권이란 말은 뭐냐면 박스권, 볼륨저 밴드의 박스권이 계속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오늘은 장중 고점 매도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장중 저점에 살 수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예상가가 나오는데, 지금 네이버가 하한가거든요. 네이버가 하한가, 어제도 똑같은 짓 합니다. 이게 이제 기관들이 네이버의 매도 매수 호가를 보고, 여러분을 오늘 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선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하한가입니다. 동시에 조금 있으면 아마 상한가 한번 더 같이 넣을 거예요. 왜? 하한가 상한가 보고 이제 잔량을 체크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매도 물량을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가의 네이버를 하한가 넣으면서 3천 준하고 하한가 넣으면서 이거 물량 테스트 하는 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는 걸리지 않지만 분명히 불법입니다. 이 개인들 털어보려는 불법인데 이런 걸 좀 조사해야 되는데 뭐 워낙 똑똑한 분들이 하시는 일이라서 제가 뭐 간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가 또 네이버와 삼성전자를 아침에 네이버 하한가 삼성전자 마이너스 16,000원 빼는 이 모양으로 봐서는 오늘 또 장자체의 움직임이 여러분이 걸려들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이 걸려들면 뭐 이미 걸려들었습니다만은 더 걸려들 때까지 있는 것까지 다 토해가 탈탈 털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주가가 여러분 아침에는 뭐 일단 제가 볼 때는 주식 자체가 한 5포인트에서 7포인트 상승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장중 내내 여러분이 S&P 500하고 나스닥 선물을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S&P 500 선물을 꼭 좀 봐야 되는데 S&P가 장중 신고가 났어요. 신고가 났는데 선물도 신고가가 동반돼야 됩니다. 신고가 동반되지 않으면 오늘 장중에 내일 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오늘 S&P 500 선물의 이 동향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봐주십사.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네이버는 오늘 또 뺄 것 같아요. 뺄 것 같은데, 정성님 지금 네이버 샀는데 물 먹는데 우회되게 되면, 왜 넣어야 됩니까? 손질 맺히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장세는 쉬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지표 한번 볼까요? 위험 지표가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은 주식 사가지고 돈 먹을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험 지수가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 한번 내 말 안 듣고 주식 한번 사보세요. 왜 되는가? 얼굴 노랗게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위험 지수가 높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한 템포 불이 쉬어가는 자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의 볼륨저 밴드를 한번 봤어요. 언뜻 보면 지금 그 볼륨저 밴드 선물이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 트렌드로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상승적인 본격적인 트렌드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는요, 꼭 이 공룡 눌림목이 있어야 됩니다. 공룡이 눌림목이 꼭 나온 후에 주가가 큰 상승을 하는데, 그리고 주가의 상승은 또 공룡이 목곡에 든 공룡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주가를 보면요, 공룡이 거의 안 나왔어요. 공룡이 안 나왔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이 탄력적으로 급등하는 장세는 분명히 안 나온다. 분명히 안 나옵니다. 분명히 안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봐야 된다. 또 시중에 여러분 절대 볼륨저 밴드 특히 한옥돌이 가진 볼륨저 밴드 책 그거 못 씁니다. 다 틀리니까 절대 보지 마시고 볼륨저 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과거께 있어요. 거기 꼭 보시면 다 나온다 보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께서 공격적인 매수는 절대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네이버하고 삼성전자 빼는 순간에 주식이 쌓여지는 거 알죠? 이 말은 뭡니까? 네이버가 마이너스다. 하락이다. 장 종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급락급등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어제는 외국인들이 네이버 사다가 삼성전자를 오랜만에 샀어요. 삼성전자 오랜만에 사면서
뭐 안 사는 금융주를 사고 난립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사는 건 확실합니다.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 사는 걸 딱 보면 뭐를 볼 수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인들이 절대 못 사는 고가주. 두 번째, 신용이 없는 주. 요 주식만 골라 삽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 개인들이 돈 못 먹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 주식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코스닥 주식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주식 보면요. 어떤 주식이면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사는 주식 보면 신용요 똑같습니다. 신용이 없고 개인들이 없는 주식만 사고 시가총액 상위 주식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주식 다 빠져도 내 거만 오르겠다는 실적 저평가 주식 뭐 이런 정보 주식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 인지해야 되고 코스닥에 그 가장 많이 사는 서울반도체가 외국인이 96억, 기관이 140억, 이게 합쳐가 200억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자체가 서서히 이제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코스닥이 여러분을 꼬십니다. 꼬셔가 뭐를 넘겨버리려고. 코스닥을 지금 넘겨버리려고 여러분을 꼬시고 있는 부분이다. 여러분 인지해야 됩니다. 인지해야 되니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코스닥을 공격적으로 사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하고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뭐 지금 뭐 코스닥 또 뭐 간이 600포인트 간이 뜨는 분이 있는데 그래 가기는 고객의 덕임이 절대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러분 뭐 코스닥 오른들 뭐 하겠습니까? 코스닥 계속 올라드는 거 보시면 최근에 3일 빼놓고 올랐지만 음봉이다. 올랐지만 음봉이란 말은 뭡니까? 올라오면 계속 매물을 내놓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코스닥은 소량을 하십시오.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해야 된다. 누차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1피벗 보시면은 1피벗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어제 보시면 어제가 1피벗이 굉장히 과열 포지션 났습니다. 1피벗이 이제 여러분 보시면 1피벗이 굉장히 어제 이제 과열 좀 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느냐? 저는 절대 반대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릴게요. 공격적으로 하려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1등주, 네이버 빼고 1등주 공격인데 전체적으로 저는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나스닥, 특히 S&P 500 반도체 지수, 캔들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주가가 뭐 급락은 절대 나오는 자리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뜸뜸이거든요. 뜸뜸이란 말은 뭐냐면 어제 네이버 같은 그런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다고 흥분하실 필요 없다. 그렇지만 상해 증시 보면 상해 증시가 양회 기간에도 장 자체가 안 좋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상해 증시 영향을 제일 크게 받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 여러분 앞일이 안 보이죠? 여러분 돈 잃었는 거 생각하면 어느 천년에 내가 그 돈을 닦아 싶을 겁니다. 닦아 싶을 건데 점진적으로 하십시오.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점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항시 사기에 나오는 부천이나 부차가 장작더미에 자고 곰슬개를 핥으면서 보복에 칼을 갈듯이 여러분들도 인내를 갖고 우량주의 포인 맞춰가지고 과거에 잃은 돈을 찾을 생각이지 급등주 급락하면 여러분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변곡점이다. 구름 변곡점은 네 자리가 분명히 변곡점이다. 네 자리가 변곡점이 이 5,000원 플러스 이틀 정도밖에 안 납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최대한 현금하고 수용을 갖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번 박스권의 흐름인데 1980에 안착하고 그 이상 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린다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나스닥 선물, 특별히 오늘 장중에 S&P 선물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추가 상승할 거니까 매수해라면서 유혹의 손길을 보내는 코스닥은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이버는 여전히 셀 의견 견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려드리는 코너죠.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월달 재료가 살아있는 레드로버가 드디어 20일 돌파 시도를 조금 보였던 것 같고요. 코라홀딩스가 2주 정도 전에 추천해 주신 걸로 아는데 15% 이상 2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근데 NC소프트를 조금 미리 팔았나 싶기도 해요. 어제 한 4% 정도 더 가던데 일단 기존의 관심주 AS 들어보고 그 후에 오늘 상한가 예상 종목군도 소개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권에 좀 머물렀었지만은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세가 좀 나왔었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531포인트를 가볍게 지속적으로 좀 돌파를 하면서 정고점 박스권 상단 부분 538포인트 538포인트가 사실은 쌍봉 구간이었습니다. 쓰리봉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까지 전부 돌파를 하면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종목별로 골고루 상승세가 나온 어제였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놀자주들, 게임주들이나 엔터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카지노 섹터까지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동안의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틀었던 섹터들이 사실 좀 정고점까지 좀 다가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에 코스닥 지수가 작년 12월부터 상승을 할 때 셀트리온으로 지수를 이끌면서 시총 상위주들, 엔터주들이나 게임주들도 그랬고 바닥라인에서부터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던 반면에 서울반도체나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군들은 상승 추세 패턴 속에 있다가 121의 이평이나 200일평까지 내려왔다가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 상승 속에서의 그런 신고가의 흐름 그리고 조정을 거쳐서 재차 기술적 반등까지 나오면서 지금 지수대가 540포인트에 다가온 모습이고 현재 코스닥 지수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예측할 수 없게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보는 게 지금 시장의 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지수 구간 자체가 어차피 종목별 수익률 싸움이기 때문에 빠르게 순환매를 찾으시는 게 좀 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제가 일시적으로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을 노린 종목들 상당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종목들 배출이 많이 됐었고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어제 회사 홈페이지에 쪽지가 한 통이 왔더라고요. 코라홀딩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쪽지가 한 통 왔었는데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2013년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 그리고 2014년도에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기업들 중에서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추천을 4가지 드리면서 4가지를 함께 뽑아드렸어요. 코라홀딩스도 그렇고 뭐 슈프리마도 그렇고 미디어플렉스 그리고 신성홀딩스 장류 만드는 업체까지 4가지 종목들 함께 뽑아드리면서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목표가의 도달로 수익 신호 사인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렸었고 미디어플렉스도 준상한가를 좀 나왔었죠. 13%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매도 사인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코라홀딩스는 잠시 NC소프트나 기타 말씀드린 종목들 테마주들 말씀드리면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제가 이 종목은 재료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사상 최고치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코라홀딩스를 좀 말씀드리고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된 그런 모습이죠. 벌써 한 15% 정도 수익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기관 매수세가 거의 보름 이상 지속적으로 좀 들어온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은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바닥에서부터 꾸준히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각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그렇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부터는 조정권에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기술적 흐름 염두를 해두시고 26,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썬데이토즈죠.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구간 자체는 일단은 전전일에 하한가 급락을 맞았지만은 겁먹지 말고 일단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성 매수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대응할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썬데이 토즈는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으로 빠르게 나서야 될 구간이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레드로버가 어제 또 상승이 좀 나와줬었죠. 어제 레드로버가 좀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장중에 한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이 종목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에 좀 들어온 모습이죠. 일단 이번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에서는 오주봉선이 우하향이 되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벌써 6주째 정말 첫 단양봉이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이 단양봉이 나오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오주봉선이 저항이 지지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종목은 지속적인 그런 재료성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끌고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NC소프트가 조금은 좀 빨리 타는 감이 있죠. 상당히 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1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고점 라인이죠. 21만원권이 일단은 2차적인 쌍봉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의 개별주들 그리고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런 종목들 좀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테마주 쪽으로 좀 공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주민등록 암호화 관련해서 법안 통과가 되면서 한국전자인증이나 C큐브, 이니텍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상승하는 좀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제자리에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리에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니텍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선상에 위치하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또다시 한번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4월에 있을 개인정보 식별에 대한 암호화에 대한 그런 의무화, 기대감 그리고 서서히 또 잘 작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주들 이니텍도 그렇지만 C큐브, 한국전자인증 이런 종목군들 관심주에 전부 다 등록을 해 놓으셨다가 먼저 치고 나가는 종목군들 보면서 일단 대장주가 이니텍이기 때문에 이니텍의 흐름을 보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단기성으로 빠르게 매매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장 단기성 매매에 집중을 하면서 그제 추천드린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바닥권에서 일단 서서히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체크하면서 오늘장도 조금은 심플하게 정리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천 이후 15% 이상의 수익을 본 코라우 홀딩스는 이제 26,000원대 거의 다 왔으니까 수익 실현하자 쪽에 사인을 내셨고요. 사실 KT에서 1,2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다음 달에 주민등록번호 이 암호화 자체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 개인 정보 관련된 주들을 좀 봤으면 하셨는데요. 이니텍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주들 단기 매매 한번 열을 올려보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드코 멘토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